안녕하세요. 자고경제교실입니다. 오늘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환율이 녹화하는 시점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 동영상에 소개되었습니다. 환율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간의 무역에 있어서 결제 수단이 달러이기 때문에 이 달러가 없으면 결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만큼 달러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특히 이 환율을 결정짓는 이유는 첫 번째로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 미국이란 은행은 금리를 4%를 주고 한국은행은 2%를 준다. 그러면 거대한 자금은 이 미국이란 은행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받아오면은 우리나라의 달러가 넘치게 됩니다. 달러가 흔해지게 되면 환율은 내려가게 돼 있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의 자금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비중이 거의 한 30% 이상, 30% 정도 차지하고 있죠. 주식만 그렇습니다만 채권까지 합하면은 금액이 더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채권에서도 약 국채 한 200에서 300조 정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계속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달러가 넘치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주식과 채권을 빼가지고 달러로 바꾸어 나가버리면 달러가 귀해지겠죠.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 정치가 불안하다든지 정치가 불안하고 전쟁이 날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환율은 폭등하게 됩니다. 결국 3번의 외국인의 자금 이탈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이 그래프는 최근 10년간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파란색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입니다. 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높을 때는 그 2% 가까이 이렇게 높았는데요. 이럴 때 보면 환율이 이렇게 좀 안정적입니다. 그죠? 좀 안정적인데. 그 다음에 2022년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돼 버렸습니다. 미국 금리는 높고 한국 금리는 오히려 낮습니다. 그 역전 차이가 나니까 많이 차이 날 때는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글로벌의 현금 흐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A라는 은행이 있고 B라는 은행이 있는데 A은행에서 금리를 4%를 주고 B라는 은행에서는 2%를 준다 그러면은 그 2% 차이 때문에 A은으로 금리를 많이 주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 국제 간의 금융 거래도 그렇습니다. 매덕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몇백조 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그만 금리 차이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하기에 그럼 우리나라도 이 금리 차이 개입을 위해서 금리를 미국처럼 올려버리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경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금리를 또 너무 올려버리면은 여러분이 대출받은 그 이자를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럼 소비가 또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를 해서 활성화해야 되는데 투자할 때 빌리는 또 돈의 금리가 높아버리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럼 또 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할 때 또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금리를 또 내려버리면 미국과의 금리차가 더 나버립니다. 그러면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제 외국인의 투자가 많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 달러가 흔해지다 보니까 환율은 내려간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많이 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외국인의 투자가 늘므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환율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스피 지수도 계속 올라가는데 환율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한미의 금리 차이라든지
또 달러 인덱스의 강세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단순한 공식으로는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지표를 보면 우리가 장기적인 환율의 흐름은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출이 되고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거의 오르지 않는데 코스피는 바로 올라간다. 이거는 코스피를 주로 점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죠. 현재 올라가는 거 바로 뭡니까? 반도체 중심이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AI 시대와 더불어서 뭡니까? HBM이란 그 메모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납품함으로 해서 생기는 그 수출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수출량과 더불어서 코스피 지수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공식은 조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예전에는 사실은 환율은 하락을 해야 되지만 같이 올라가는 양상이 복합적인 세계 경제가 엮여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을 보면은 바로 미국 금리와 차이가 나더라. 그 다음에 달러 강세를 나타낼 때,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나타낼 때 원화는 약세가 되죠. 미국 국채를 많이 선호하고 매수하게 된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무역수지 적자, 수출에 적자가 나서 달러를 불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국내 달러가 기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자금 유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자금을 달러로 바꿔서 다 나가버린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달러는 굉장히 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 위험 회피 현상으로 바로 달러를 선호하게 된다. 이것도 달러의 강세 요인이 됩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와의 갭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은 안정이 되었다. 그러나 금리를 가지고 이 통화정책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나타낼 때 뭐 달러 채권을 많이 판다든지 그렇게 수요가 없을 때 원화는 오히려 강세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무역수지 흑자,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달러가 넘치게 되면 원화는 강세가 된다 이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외국인들의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어서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안정적이고 하니까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될 때 바로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 이게 100%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미국에 투자해야 될 어떤 10년 동안 연 단위로 납부하는 금액이라든지 또 아직 체결되지 않은 통화 수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가시더라도 환율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환율에 대한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호희 경제교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